자, 오늘 같이 사주 분석해 볼 명식은 정축년, 갑진월, 계사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사주 명식은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공부했던 2020년 4월 20일 월요일 날 나오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경자년, 경진월, 계사 1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점은 일간, 계수,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죠. 자,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쉬운 말로 정화수 같은 맑고 깨끗한 청징함을 매우 중요시하는 물이 바로 계수인 것이고요.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금방 먹어도 아무 탈이 없이 맑고 깨끗하고 청량감 있는 그런 물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청징함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가 잠난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성인 금이 있어서 수원이 있어 주어야지만 수원이라고 했습니다. 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근원을 뜻합니다. 지역도 수원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그래서 물의 근원 금이 있어서 계속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개수가 계속 흐르고 고여있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을 수가 있겠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고여있게 되면 썩게 되죠. 큰 바다 같은 것이 썩지 않는 이유는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하면서도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강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썩지 않는 것인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기 때문에 고여 있게 되면 여러분 컵에다가 저도 여기 컵에다 물을 마시고 있는데 컵에다가 물을 넣고 이거 하루 정도 놔두면 그 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전혀 건강 관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먹을 수 있겠지만 물이라고 하는 걸 실온에 이렇게 놨으면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들이 엄청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맑고 깨끗함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진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토왕절.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신경은 좀 예민한 신경 과민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원령 자체의 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또 언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면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금방 토에 의해서 탁수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토에 의해서 금방 매몰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화가 너무 왕해지면 증발돼서 또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사람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신경이 좀 예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은 약하고 관성 왕하죠. 그래서 약, 왕한 그런 사주입니다. 정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관이 물론 이제 바른 남편, 직장, 법률, 도덕 아주 좋은 것만 모아놓은 것이 정관이라고 하더라도 일간이 약하게 되면 그 정관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죠. 모든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어야 나한테 용도가 있는 것이지 옛말에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자, 초등학생들한테 대통령 되라 그러면 못합니다. 감당 자체를 못하죠. 그것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명예가 엄청나게 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학식도 있고 그다음에 세상 보는 어떤 안목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시민들,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친화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옛날같이 그냥 무조건 갖다 때려잡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명예도 좋지만 그 명예라고 하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내 명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죠. 그것이 뭐예요? 안 맞는 감투를 쓰게 되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관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명예는 굉장히 큰데 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맞지 않는 감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해져야지만 그것이 나한테 맞는 감투가 되겠죠.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 고인이 되셨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할 때 벼른박에 대해 써놨죠.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때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꿈은 있지만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나의 명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개수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신약하기 때문에 아까 봤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신약한 사주가 연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자신을 합수하게 되고 경금 두 개의 경금을 얻어서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약한 사주가 아니라 오히려 신왕한 사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목화가 왕해지는 쪽으로 가면 발전할 수 있고, 목화가 왕해지게 되면 재물이라든가 명예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는 사주인데, 같이 오늘 보는 사주는 좀 약간 다르죠. 자, 개수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똑같이 일간은 약하고 관성이 왕한 중에 연지에서도 축토를 받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진토는 정관이 되는 거고요. 개수 입장에서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편관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 관살 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관살혼잡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라고 하는 글자, 그 다음에 칠살이라고 하는 글자가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매우 부도덕하고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거는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정관 편관이 있다고 해서 관살 혼잡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이거는 오히려 뭘로 보여요? 살중신경으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정관이라고 좋고, 이런 경우에는 칠살이라고 나쁜 것이 아니라 둘 다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약한 일간 자체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여기 있는 사주에서는 개사일주, 제가 이 사화가 좋다 그랬습니까? 나쁘다 그랬습니까? 이거 녹마동향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아까도 제가 이 녹마동향 할 때 개사일주는 정관과 정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남자는 처덕이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덕이 있다라고 보여지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짜여져 있는 명식으로 봐서는 사화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사일주로서 남편덕 제복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여자의 경우 남자의 경우 처덕과 제복이 있죠. 특히 이 사주 같은 경우 남자 경우 여자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는 개수가 약하고 관살이 왕한 중에 일간이 약하죠. 근데 다시 재성이 있으면 이 재성은 나한테 도움을 줄까요, 안 줄까요? 일간이 약한데 화가 왕해지게 되면 토는 나를 극하게 되고, 화가 왕해지게 되면 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죠. 그러니까 개수가 더 위태한 사주. 이 사주는 남편덕 처덕이 있는 사주. 이 덕은 이거는 뭐예요? 남편덕 처덕이 좀 약한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 대고 연간의 재성, 그 다음에 상관 이렇게 토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얘를 제해 주는 것은 나쁘진 않지만 상관 자체도 좀 무력한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생시에서라도 뭐예요? 나를 생조해 주는 그러한 글자가 오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사주가 아까 여기서는 갑인시 나쁘다고 보지 않아서 이 갑인시 오히려 저는 좋다라고 봤는데, 이 경우에는 갑인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약한 상황에서 목이 있게 되면 목은 오히려 수의 기운을 더 빨아들이고 수의 기운을 더 나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인시, 을묘시 별로 좋지 않겠고요. 병인시도 결코 좋지 않죠. 이 경우에는 병인시도 제가 화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봤는데, 이 경우에는 수가 약하기 때문에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시가 다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니고요. 일간 개수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사주 명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생시가 병진시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진시라고 하면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도 토에 해당이 되고 이것도 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토에 해당이 되는데, 어느 하나 건토가 없습니다. 건토가 아니라 이거는 다 뭐예요? 습토라는 거예요. 습토. 자, 축 안에도 신금 개수가 들어있는 습토죠. 개수가 축에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는 진이 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생시에 있는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너무 조열해가지고 일간 자체가 매우 신약해서 안 좋을 것 같은데, 내막을 잘 보면은 개수가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원령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시시도 가능합니다. 환경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 있지만은 내가 뿌리를 이렇게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처세라든가 좀 안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내가 비빌 언덕이 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근묘화실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근묘화실이라고 해서 근묘화실이라고 해서 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근자죠.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겠고요, 줄기가 있겠고, 나무와 뿌리가 있으면 그 뿌리가 있겠고, 줄기가 있으면 줄기에서 꽃이 피게 되고, 꽃이 피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겁니다.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뜻하는 뿌리를 뜻하는 것이고, 묘라고 하는 것은 색싹 줄기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것이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개수일간이 있을 때 근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 나의 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상이 내 부모를 낳죠. 그래서 내 부모궁은 묘라고 하는 줄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줄기가 나를 주기 때문에 일주는 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아이를 낳게 되면 나의 결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주는 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는 근, 그 다음에 월주는 묘, 일주는 화, 그 다음에 시주는 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묘화신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연주에 용신 희신이 있으면 초년이 좋고, 월주에 용신 희신이 있으면 중년이 좋고, 일주에 용신 희신이 있으면 장년이 좋고, 그 다음에 시주에 용신 희신이 있으면 말년이 좋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금묘화신 이론은 대체적으로 15년씩 보거나 아니면 20년씩 이렇게 나눠서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주가 15년, 월주가 15년, 그 다음에 일주가 15년, 시주가 15년 해서 60년을 보거나, 아니면 요즘같이 오래 사는 100세 시대다 이렇게 보면은 연주를 20년, 월주 20년, 그 다음에 일주 20년, 그 다음에 시주 20년 이렇게 놓고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묘화실 이론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안배를 해가지고 연주가 용의신이 있으면 20년 동안 좋고 초년, 그 다음에 여기에 용의신이 있으면 20년 동안 중년이 좋고, 그 다음에 일주에 용의신이 있으면 장년이 20년 동안 좋고, 시주에 용의신이 있으면 뭐예요? 말년이 20년 동안 좋다, 이렇게 보는데, 반대로 연주에 흉신이 있으면 초년이 안 좋고, 월주에 흉신이 있으면 중년이 안 좋고, 일주에 흉신이 있으면 장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시주에 흉신이 있으면 이거는 말년이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입니다만, 이거를 철통같이 지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뭐예요? 참고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대운세운을 보지 않고 그냥 사주 원국만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기룡화복을 볼 때는 사주 원국과 대운을 같이 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연주에도 흉신, 월주에도 흉신, 일주 사화 이 사주는 흉신이죠. 그 다음에 시주에도 병화진, 또 이거 흉신, 물론 이제 뭐 통근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뭐 길신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가 뭐야? 개수가 간신히 통근하는 것이지 이 연월 일시가 다 좋은 글자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 사주는 평생도록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주 원국 자체가 재성과 토가 많아서 고생을 했지만, 자, 원국 자체 대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로는 대운은 지지를 놓고 중시 보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그래도 좀 평탄한 이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묘화신으로서 연월 시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예요? 대운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토가 왕에서 흉신이 가득한 사주 원국 중에서 대운에서 또 계속 화토운으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 사주가 형편이 좋아지는 그런 때는 언제냐면 40세 들어오면서부터는, 물론 이제 무토가 천간에 무토기토가 온다 하더라도 대운은 뭘 중시 본다?
지지를 중시분데 어떤 분들은 또 대운을 천간 5년, 지지 5년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운은 천간 지지를 같이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묘화실보다는 기룡을 볼 때는 대운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주 같은 경우가 어떤 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성이 하나, 두 개, 사중무태도 있고 그 다음에 진중토가 있죠. 이거 어떤 분들 사주 볼 때 이혼할 팔자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남자를 많이 만나는 사주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주 대체적으로 일간약과 관살의 왕에서 굉장히 나쁜 남자를 만나서 남자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오히려 착한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론 이제 작용 자체가 계사일주가 농마독양이라고 해서 좋은 남편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원래 전체적인 구세로 놓고 봤을 때 이혼도 많이 하게 되고 남자를 많이 만날 팔자로 보이지만은 사주 원국 자체가 물론 이제 초년에 결혼했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환경은 초년부터 고생을 많이 한 팔자,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났고 굉장히 불우한 성장기를 만난 사주였지만은 결혼하면서부터 오히려 남자를 맞아서 결혼하면서부터 오히려 서서히 좋아진 그런 사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금묘화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원칙적으로 사주 원국이라고 하는 것을 대운에 비춰서 대운이 좋으면 그때는 좋을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초년이 어렵다 하더라도 대운이 초년에 좋으면 좋은 것이고요. 말년이 이렇게 안 좋은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말년으로 이렇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금묘화실 이론에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지론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은 너무 관성이 너무 많다고 해서 너무 이혼 많이 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이 사주는 여기 무신대운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좋았지만은 경술대운 때는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금 자체는 인성이기 때문에 괜찮은 글자에 해당이 되지만 대운은 뭘 중시 본다? 지지를 중시 본다. 그래서 이 경술대운 때 이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진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관살이 다시 많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경술대운 중 무진대운 때는 관살이 많아지게 되면 수가 파극이 되죠. 그래서 이분도 이때 자궁, 암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수술을 한 그런 이력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제가 금묘화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금묘화실 이론을 모르는 것보단 아는 것도 좋지만 그냥 대운을 보지 않고 금묘화실만 놓고 좋다 나쁘다 기룡을 보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